상사나 병장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병장이나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주진우가 하나하나가 비교돼. 예산부터 아들부터. 그래, 너 월급, 너도 국회의원이잖아. 900 이상 받잖아. 너는 그런 기부금을 얼마를 내고 있니? 그리고 네 거 한번 까보자. 학력이 지금 또 문제입니다. 주진우가 겐트 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송도에서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국제법 전공 법학 석사 취득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겐트대 한국 캠퍼스에는 생명과학 특화대학입니다. 이과네. 법학 석사 과정이 없습니다. 대학원 과정도 생명공학, 환경공학만 개설이 돼 있고, 그래서 뭐 네티즌하고 SNS에서는 이거 학력 조작 아니냐. 이 새끼 진짜 총체적이네. 여기 이거거든요. 여기 겐트 대학교 분자 바이오학, 식품공학, 환경공학입니다. 근데 겐트 대학교는 법학이 없어요. 몰라,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 갑자기 뭐 생겼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대학교의 캠퍼스가 항목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과 그럼 겐트 대학교 이 관련해서 이걸 실었으면 과연 입학이라든지 뭐 다른 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과로 해놓고 겐트 대학 이름만 쓰면서 과목 이름을 바꿨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해 갖고 조사해야지. 그래서 그리고 없다 그러면 뭐가 돼? 업무방해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거죠. 자, 인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천경제청에서 서기관으로 외국교육기관 총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주진우가 이 겐트 대학에서 법학 석사했다는데 겐트대는 석사 과정이 없다. 그리고 보조금 내전 지원했고 겐트대 연구도 유치도 직접 담당했기에 자신이 안다. 이상하다. 있었으면 수많은 인천 공무원이 다녔을 거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제안을 했었다. 자, 그리고 겐트대는 학제가 까다로워서 직장 다니면서 수업 들을 수준이 아니다. 학부생도 졸업 못해서 쩔쩔 맨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놓고 보면 대를 이어서 검사 집안이야. 한 놈은 전두환의 검사, 한 놈은 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의 검사였지. 근데 검사 빼고는 2년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재산을 모으냐고. 특히나 자꾸 뭐 할아버지가 준 돈이라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그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시점, 애가 17살이었던 그 당시 시점에는 너도 역시나 공무원이었다는 거야. 검사였다고. 그런 면에서 또 돌고 있는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김민석 후보자 전부인을 갖다가 끌어다 드려요. 근데 전부인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 KBS 방송 아나운서 하시던 출신이죠. 뭐 김자영 씨인가 그런 걸로 그분이 알고 왜 나와? 있는데 그 분이 아들을 데려다가 유학을 보냈다는 거야. 그럼 엄마도 아나운서고 지금 대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사회생활하고 했다고 하면 아니 홀어머니로서 아들 유학 보내고 잘 키웠으면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안한 일이겠지,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돈이 부정한 자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근거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아. 심지어 김자영 교수가 지금 교수하고 있는 대학교에 김민석이 낙하산을 꽂아줬다라는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막 던지고 있어요. 지금 예전처럼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조국 장관처럼 지금 VIP 경로 당일에 그 최상병 사건 있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통화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어요. 이거 뭐 외부 번호라고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번호로 밝혀졌어요. 경호처 변호인데 주진우 44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44초 통화한 거 누가 기억하냐면서 기억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아씨 뭔 얘기인지 기억 안 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와서 안부 전화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근데 그걸 왜 업무 전화로 했겠냐고. 수사받아야 돼. 수사 받으면 바로 구속 대상입니다. 내가 공범이에요, 이 새끼도. 그 사무실 앞에서. 근데 주진은 부산에 집도 없는 애인데 부산에 사무실에 오기는 올까요? 사무실은 있어야죠. 사무실만 있고 안 올 것 같은데? 이 주진우가 부산에다가 연고를 잡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저기 아버지가 저 부산지검에서 한 12년인가 15년인가를 계속 연임해갖고 딴 데다 안 바꾸고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 나이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산 지역에 주진우 뭔가 있을 일가가 숨겨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내가 보기에 해운대로 갔으니까 해운대 해운대. 쪽에 털어보면. 꽤 많이 연결된 재산, 숨어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좀만 탐방해보면 금방 찾을걸? 왜냐면 이런 새끼들은 대부분 어디다 재산을 숨겨놔도 꼭 자랑질을 하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왜요? 본인이 그러세요? 정특이에요. 자기가 그러세요? 몰래 은닉을 해놨다 그러면서 은닉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누구 건지 모르죠? 사실은 내 거야, 내 거.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송 작가님 그러세요? 근데 아직 나는 은닉을 못했어요. 은닉하게 되면 알려드릴게. 우리 또, 안 팰 수 없는 주진우. 이 손맛이 있는 주진우 관련된 속보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람 얼굴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때리고 싶게 생겼어. 저쪽 애들은 한동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성형 전문가 아니겠어요? 네. 주진우도, 진짜 주먹을 부르는 구타를 부르는 얼굴이야. 이제 그냥. 의학의 힘을 많이 빌린 얼굴입니다. 네? 네. 있다고 얼굴이요? 근데 왜 그래요? 저분은 미용 성형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국외순 파열이라고 여기 이제 입술 그 부분에 있는 그 장애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얼굴형이나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릴 적에 30살 때 수술 받으니까 뭐 관리 잘하면 티 안 나는데 요즘 조금 얼굴이 좀 이렇게 홍조를 띄어가면서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도 그거 했구나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주진우가 라임 주가 조작 관련한 변호인이면서도 이 라임의 작전주들을 보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나 지금 작전으로 뭐 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5천여 주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정훈 대표가 2023년 7월 라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의 1번 변호인이 주진우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을 확인을 했대요. 자, 근데 이 라임과 관련해가지고 주진우가 주가 조작에 이제 활용한 작전주인 에이스테크, 제넥신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5년 재산신고에서 에이스테크 5,728주, 제넥신 888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남아있는 게 짜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 막 활발하게 될 때는 몇만 주, 막 몇십만 주 쥐고 있으면서 막 날려갖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가를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매매를 할 때 한꺼번에 안 던지기 때문에 뭐 만주, 5천주 이렇게 끊어갖고 금액을 날려갖고 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나 내가 2,555주 있네 그러고 한꺼번에 던지는 거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거 하고 남은 짜투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짜투리가 남아있는 계좌가 과거에 이 주식을 얼마까지 풀 매수를 하고 풀 매도를 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변호사인데 이거를 작전주를 또 사? 이게 그러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라임 공범의 변호를 맡으면서도 작전주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짜고 친 수사 그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99만 제기가 원 된다는 세트 거죠. 검사들 아니에요. 네. 그 조상원이라고 이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덮은 인물이라고 하네요. 조상원이 걔잖아. 이창수랑 같이 사표 던졌던 네. 그 조상원이잖아요. 조상원. 그 그러니까 조상원. 결국 이 라인들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같이 해먹었네, 전부 다. 그리고 그 검사 애들이 라임 회장을 끼고 앉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빼고 했다는 얘기는 회장님을 빼드릴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을 거기다 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최고 그 김봉현 회장 이사 김봉 뭐지? 하여튼 이 라임 회장의 수계는 40년형 받고 지금 그 감옥 안에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갖고 뭔가 안전한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야, 검찰이. 이 사람이 풀려 나오면 각종 채무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날 걸 알기 때문에 피신시켜놓는 예, 거예요? 일단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잔챙이 헤쳐먹은 애들은 다 나가지만 회장님 안 나가고 안에 있는 거야. 이 옛날에 몇 조씩 해먹은 주수도 회장 이런 사람들이 안 풀려나는 이유가 풀려나가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어찌됐거나 변호인인데도 작전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짜투리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마 작전 세력들이 한참 이지랄 할 때 얘도 건희처럼 꽤나 주식 좀 만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아예 있습니다. 같이 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아예 사실상에 같이 시작할 때부터 네, 한 거 아닐까? 이제 검사한테 일종의 용돈 삼아서 야, 뭐 좀 사봐라 라고 얘기해갖고 소스를 준 거고 이걸로 재미를 본 거죠. 관련해서 어저께 저희가 그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학력 의혹 제기 있었잖아요. 켄트 대학교. 많은 분들이 저 양담배 회사 대학교냐고 물어보는데 그 켄트고요. 켄트인데 이거를 주진우가 이 나무 위키를 비롯한 자기 이력에서 또 뺐어요. 뺐어요? 네. 다 뺐어요. 이건 뭐냐? 요게 불법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선거 때 이걸 이력으로 활용해가지고 혹시나 이거를 선거법으로 위반이 되게 되면 물론 지나긴 했었지만 허위공포 사실을 했고 이거를 지금 와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의원직 상실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뺐어요. 어저께 갑자기. 뺐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거 모르나? 다 박제돼 있지? 왜 이래저래 갈 데 없는 놈이에요. 이제 물어봐야겠네. 700, 8080 때문에 이제 조만간 가는 건 확실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라도 죄질이 이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개로 보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 파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 조작 혐의 추가로 나왔고요. 선거법 허위 경력 추가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 탈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들내미 이 증여세 17살짜리 증여세 본인이 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7살짜리한테 국세청이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건 보호자가 대신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2단계에서 두 가지가 걸립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줬다는 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안 거치고 손자한테 바로 주면 이 양도세 상속세가 가중돼서 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 그러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할아버지가 일단 돈을 준 행위부터 일단 증여세에서 중과세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안 내고 대신 내주면 대신 내준 데 대한 또 증여세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본인 아들 이름으로, 그러니까 손자 이름으로 부산에서 부산 세무서에서 이걸 했느냐, 실제로 신고가 됐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AI 변호사께서 부산 세무서에다가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탈세범입니다라고 빠빠라치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진우가 당시에 부산에서 이와 같은 세금을 내는 과정 중에 이 상속세 할증 부분과 대리 상속세를 내준 부분에 대한 할증 부분을
내지 않았습니다라고 먼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파파라치 제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를 통해서 거둬들인 탈세에게 그게 확인이 되면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짭짤하게 용돈이 나올 수 있는 신고를 먼저 던지신 거예요. 혼자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공익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아프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고소고발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고 이거 신고한 사람한테 그걸로 해서 추가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그 상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주진우도 이제 경조사 소득 신고 없고, 지금 뭐 출판 기념회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7명도 이 소득 누락했다. 니들이나 잘해라. 니나 잘하세요. 그래놓고 주진우가 검은봉투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출판 기념회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들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평생 가서 출판 기념회에서 돈 거둘 일이 없거든. 주진우, 권성동, 권영세, 송원석, 곽상도 등 10명이 경조사 소득 누락했고. 아이고, 다 네. 핵심이네. 출판 기념회 소득 누락은 이종배, 그러니까 뭐 누구냐면 지금 인사청문위 위원장입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장, 그 다음에 권영세, 윤상현, 박수영, 조배숙 등 37명이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야, 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놈들이죠. 음. 왜냐면 저기 별로 안 유명하신 분들은 이게 내봤자 지원금도 의미가 다 없구나.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원금 차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출판을 통한 인쇄 수익이거든요. 이거 자체를 지가 제한한다고. 나는 그 돈 필요 없은 게라고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니네 식구가 더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주진우가 지금 청문회에서 끌켜가지고 얘기한 게 있는데,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자꾸 입만 보게 되네. 이제 내가 얘기를 해놓고. 관념 관련해가지고 뭐 관념으로 등록을 안 간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진우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주진우가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아니,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자, 그런 의원님들. 짓을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자, 박선원 검토하세요. 의원님. 아니, 주진우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 아저씨 마누라 데리고 룸사롱에서 와인도 맨날 처마신다 그러고 사진 찍힌 거 나오기만 하면 다 그 룸가로케 같은 데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주변 사람들은 보니까 너 말술이라 그러는데. 자, 오늘의 신상은요 작년에 이어서 돌아온 청담 꽃게장입니다. 이 꽃게장 2.5kg짜리 청담 꽃게장인데 작년에는 개가 너무 커가지고 2마리나 3마리 정도 사이즈를 넣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가 일부 장에 안 담기거나 아니면 이 발톱에 이게 충격 때문에 이렇게 그릇이 찢겨가지고 찢어지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올해 꽃게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었는데 가격은 인상하면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작년에 대짜리로 했던 꽃게를 이제 중짜리로 줄이면서 2.5kg 이렇게 여기에다 하나 2.5kg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4마리 들어가요. 한 4마리에서 3마리 정도 들어가게끔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전년도 동일하게끔 했고요. 3,000원 배송비에 2개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완전 냉동생 상태로 가니까
자연 해동 시키셔서 바로 드시면 되고요. 그 있는 장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꽃게 다 드시고 나면 새우장이나 전복장 아니면 각종 그 나물 무치시는데 양념장으로 이용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일부러 그 꽃게장 이런 것들 팔기도 하더만요. 요즘 간장들 특화돼서니까 요거 장도 다 잡수시고 게도 다 잡수시고 맛있게 잡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장 버리지 마세요. 이거 진짜 한번 이렇게 끓여가지고 네.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작간의 반찬에서 추가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제 62호 반찬까지 나왔거든요. 참치 김치볶음, 마늘장 간장조림, 갈치조림 나왔는데 뭐 참치 김치볶음이야 여러분들 뭐 많이 해 드셔서 잘 아시는 익숙한 그 맛이고요. 마늘종 간장조림은 이거 전라도식입니다. 뜨거운 간장을 마늘종에 부어서 마늘종 자체의 알싸한 맛을 줄이고 식감과 풍미를 살렸는데요. 그럼 훨씬 더 고급스럽고 풍미 좋거든요. 이거 네. 마늘 제가 지금 사실은 저걸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한 통을 사실은. 아니, 이게 제가 리뷰를 읽어야 되니까 항상 방송 전에 먹는단 말이에요. 나 방송 중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튼 이 한 통을 제가 이 밥 한 그릇과 함께, 예, 뚝딱 했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따라서 한 끼에 먹어 치울 수 있으니까 충분한 양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반찬 가게나 상품들이 중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중량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제철 채소들을 갖고 반찬을 만드는 방식으로 단가 상승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주문받고 만드는 제품들이니까 미리미리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저렴하고 맛있게 보내드릴게요. 관련해서 저기 갈치조림도 이게 500g에 9,500원이니까 굉장히 싼 거거든요. 3토막 정도 갈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드실 때는 무도 있어요. 무. 네, 무도 들었는데 무는 진짜 달고 아삭하고 맛있고요. 요거를 조리하실 때는 전자레인지 돌리시는 것보다 냄비에다가 한 소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 조금 물 더 넣으셔가지고 자글자글 끓여서 드시는 게 이 조림의 풍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이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하는데도 훨씬 맛이 좋습니다. 특히 이 갈치조림들 잡수실 분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왕이면 전자레인지보다는 냄비에 물을 조금 더 부어서 한 번 더 끓이는 맛. 원래 조림은요, 재탕한 게 더 맛있거든요. 그런 의미.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요. 전자레인지도 하니까 살이 살짝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전자레인지보다는 한 번 더 중탕을 해서 더 한 번 물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잡숴보시라. 그럼 진짜 맛있는 갈치조림 맛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김민석 후보 청문회인데 하면 할수록 주진우 청문회가 돼가고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근데 아니 뭐 병역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니네 말이야 간염으로 만성 감염으로 급성 감염으로. 만성이면 모르지 급성 감염으로 면제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어가 없었거든. 그렇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콕 찍지 않았어요. 근데 지가 긁혀가지고 네.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주진우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진우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프라이버시를 건드렸어. 남의 질병을 건드렸다고. 그러면서 막 여기 계신 의원들 몰라요? 이거 몰랐어요? 그랬더니 김현우 의원이 네. 몰라요. 몰랐어요. 급성 아니면 뭔데요? 사람들이 긁혔다고 급성 감염이라던데. 그래서 에이. 지금 간염 수계가 됐죠. 근데 이게 이상할 만한 게요. 지금 일단 이 사람이 간염을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94년입니다. 10월 7일 날 현역 상금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상급에서 10월 갑자기. 7일이에요. 네. 2달 있다가 1월 1일부터 7일 날 이제 연기를 해요. 이게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신검 연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6개월 정도에서 1년씩 연기가 가능한데 2달만 연기를 하다가 3월에 갑자기 5급 판정으로 판정이 바뀌어버려. 대검을 받은 거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3월까지 날짜 잡으면 5개월이 안 되는 사이에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급성 간염이 온 거예요.
근데 급성 간염으로 판정이 되면 병역 면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재검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만성이 되면 뭐 면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급성 감염 한 번 걸렸다고 해갖고 면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면제가 아니라는 거야. 5급 전시 근로역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댓글에 이런 게 막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내 친구 훈련소 갔다가 급성 간염 나와서 집에 갔다가 치료하고 다시 군대 감. 그리고 급성 간염인데 어떻게 5급을 받아? 나도 급성 간염인데 군대 갔다 왔다. 경교대. 아니 급성 간염이 군 면제 사유라는 거 처음 들었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재검 없이 급성 간염 하나로만 갖고 5급 전시 근로역. 요게 우리 뭐냐면 소대 이제 92년 12월 군번이 급성 간염이었음. 심지어 특공대임. 급성 간염이면 군대 가서 술 끊으면 나아요. 아니 치료하고 가는 거잖아 원래 다. 근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말술이라며. 그래서 사람들이 사인은 2번이나 갔는데 주진우를 가야 된다고. 다시 보내야 됩니다. 다시 보내야 된다고. 차라리 뭐 전에 얘기했던 구열파수 그걸로 하든지. 아무튼 그 군면제 받았던 놈들 이거 쭉 찾아보면 이 부동식, 윤석열, 박형준, 김항식이가 부동시고요. 그 다음에 단맞이, 두드러기로 황교안이 안 갔고요. 이완구는 평발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만성 간염이었어요. 이 사람 만성. 만성. 원희룡이 희한해요. 발가락 기능 상실. 발가락이 잘 안 움직여 군대를 안 갔습니다. 정운찬은 고령. 나이가 많다고 못 간 거예요. 안상수는 행방불명. 행볼. 네, 신검을 안 받고 도망을 댕겼는데 면제를 해줬어.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나타났을 때 군대 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기관지 확장이래요. 이게 기관지가 확장되면 숨을 더 잘 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걸로 갔고요. 원세훈은 관절염. 정정길은 근식, 그리고 심지어 김진표 아들, 우리 편이긴 하죠. 김진표 아들은 면제 사유 공개 거부라고 합니다. 나도 폐결핵인데 갔다 왔다. 진짜 근데 어처구니 원래 없네. 폐결핵이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가는데 네. 그냥 갔어요. 왜요? 집에 갔고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요 신검 요구를 해준 이 당시에 법무청의 담당관이 그 전년도에 주진우 아빠하고 부산 지역에서 지방병무청에서 일하면서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애비가 브로커인 거고 거기에 부산 지역에 있던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올라가서 이지랄을 해준 거고 그리고 그래서 급성 간염으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또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재수사해야지. 재수사해야죠. 재수사해야지. 재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곽규택이도 똥볼을 이게- 계속 찾습니다. 뭐 볼까요? 잠깐만. 아유, 생긴 대로 놀고 있어, 이게 진짜. 좀 하여튼 별로예요. 작가이 왔습니다. 작가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위원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없당하라고 왔던 것입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세요. 예.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자, 발언하십시오. 자, 추진위 의원님 계속하시죠. 쫄았죠? 에휴, 말은 뱉어놓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를 저기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말을 해?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청문위원들이 지들 나름대로는 말빨 있는 사람이라고 뽑아놨는데 일단 지들도 결함이 있고 대가 없으니까 저기 가갖고 민주당 측 의원들 탈탈탈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또 왔는데 오늘은 아마 더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뭐 게시판 보니까 주진우가 지금 또 자기 얘기하고 있다는데 주진우 청문회 다시 진짜. 결국 주진우를 나름대로 지네들의 어떤 희망으로 알고 나름 전사로 알고 내보낸 것 같은데 아유 주진우는 깜냥이 안 되고요. 조만간 조사받고
이것저것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내란 공범으로 들어갈 일만 근데 남은 거니까 김- 마지막 쇼라고 생각하시면 김무성 되겠습니다. 후보자가 압니다. 뭐 방송 나와가지고 앞으로 주진우가 특검 가니까 이게 정치 탄압 주장하려고 너무 명분 세게 쌓기를 그러니까 한다. 훨씬 세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세게 나가야지. 저 새끼 뭐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특검 갔을 때 주진우 구속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 후보자 그 청문회 때 너무 세게 하니까 니들이 보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진우 청문회가 되고 말았는데 급성 간염 군면제 사태가 이제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대표적으로 군. 그다음에 군 문제, 응. 애들 교육 교육 문제, 문제. 예, 이게 학법 학위 위조나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 갖고 그다음에 땅 문제가 투기 문제거든. 근데 여기에 다 걸린 애가 주진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주진우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강득구 의원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를 하고 계신데요.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안양 쪽에 계셔? 네. 전투력이 대단하시더라. 이분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네. 자, 강득구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첫 징병 신체 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해서 다시 받은 검사에서 간염으로 인해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는다. 급성 간염인가? 아니면 만성 간염인가? 급성 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다. 급성 간염이라면 병역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급성 간염 판정으로 면제받기 5개월 전에 처음 신검을 했을 때는 상급으로 나왔어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간이 나빠졌으니까 그네들 입장에서 만성이라고 주장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5개월 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주진우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나 원래 간이 안 좋아갖고 고등학교 원래. 때부터 네. 나 치료받고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치료받은 기록을 내놔. 자, 의료 기록을 내놔. 강득구 의원이 주진우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알아왔고 징병 신체 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진우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보세요. 그 전에 10월에는 상급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으면 이미 만성 간염인 그렇지. 거잖아요. 그때 나왔어야지. 그렇죠. 그때 그러면 만성 간염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지가 치료를 받았으면 지가 자진해갖고 이 병원 기록을 갖다 다니면서 저 간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5개월 만에 다시 받은 데서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5급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상하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간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처음 병역 신체 검사에서 왜 상급이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5급을 받았으면 급성으로 나왔으면 6개월마다 또 1년마다 재검진을 해야 그렇죠. 돼요. 재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병역 연기가 된 상태에서 재검을 해서 1년, 2년 자꾸 간염이 나와서 그러면 너 만성이니까 면제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간염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병무청에서 검사할 때 급성 감염으로 먼저 시험할 얘기를 수는 했어야죠. 있는 게 아니니까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의료 기록을 갖고 와가지고 나 간염이야라고 내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병원부터 다 조져야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가 직위원 잡다 보니까 얘 룸사롱에 가갖고 거기 술 먹는 사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 네. 마누라 됐고 아니 그게 자기 마누라 아니라 그랬지. 아는 형님의 처제를 데리고 룸사롱이 아니라 술집에서 와인 처마신 것도 다 사진으로 박제가 됐잖아. 자기는 지금도 술 안 먹으면 못 마신대, 안 자, 마신대. 근데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이거 요 말을 너무 웃겨. 요거가 참 웃기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시죠. 회사의 기자입니다. 여자 기자인데 선배님 저한테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헤어지고 연락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따로 좀 뭐 좀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주진우 선배님 아니세요? 주진우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어. 술자리를 그날 같이 한 거지 새벽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술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 아, 술자리도 있었고, 중요한 건, 이 언니가 이제 말하자면, 공사를 치려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인데 그러면, 공사는 좀 어? 기자 아니, 기사가 검사 걸어가지고 그 팔자 고치는, 뭐 세계일보, 또 조선일보 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걔 입장에서도, 이 기회에 내가, 뭔가 출세를 위해서 오늘 술도 한 잔 먹었겠다. 우리 주진우 한번 꼬셔봐야지라고, 주진우 눌러갖고 딱 뜨니까 바로 누른 거지. 근데 다른 주진이었어. 그건 다른 주진우였어. 그러니까 기자였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에피소드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거의 파산기 수준인데, 이 코미디는. 네. 근데 어쨌든 전화를 받은 주진우 기자는 이 기자가 어디 기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누군지도 알지. 그리고 뭐 아마 통화 기록 뒤지면 언젠지도 나오겠죠. 네. 어쨌든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술자리에도 뭐 새벽까지 있었던 거 보면은 전혀 술을 못 한다거나 그럴까 과연? 그 간염 진짜 맞을까? 계속 의문이 드는 근데 거죠. 딴 걸 떠나서 너네 맨날 김민석 후보자한테 그 증거 내놓으라고 자료 제출하라고 난리 지랄을 했잖아. 그럼 너도 지금 억울하잖아. 재청문회입니까? 응? 막 이러면서 짜증나잖아. 그러면 당당하게 저 치료받은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이러고 내면 되잖아. 자, 그리고 그 주진우 의원이 조작질한 거를 사실상 실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근데 제가 그 X의 총액을 놓고 6억을 대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벤트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정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없이 6억 쌓아두면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좀 고마운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정확하다. 풍자 사진 한번 봅시다. 네, 어떤 풍자인지 요즘 제대로 된 풍자가 어떤 풍자인지 사진 한번 보죠.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그 사진. 그건 안 올려놨는데. 안 올렸어요? 네. 그럼 나중에 올리시고. 자, 중요한 건 지가 가짜로 조작을 해가지고 6억을 쌓아놨다 그러고 자기 방송에다가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썸네일을 장롱에다가 6억 쌓아놓은 사진을 올려놓고 여기 있네요. 네.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가? 이거. 이게 진짜 풍자죠. 이게 풍자죠. 이게 풍자죠. 아무튼 지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번 그러니까 청문회 이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질을 했어요. 아까 그 영상 보여드린 거는 뭐 날짜를 뭐 진짜 하루에 있었던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연도가 같은, 다 다른데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연도가 다 달라. 결혼식, 빙부상, 출판 기념회 다 연도가 다른데 연도는 쏙 빼버리고 12월 뭐 11월 뭐 11월 이래가지고 여기에 수억 원대 현금을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라고 쥐가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그 연도를 빼놓고 자기는 다 표기를 했다는 거야, 날짜를. 근데 국민들 쉽게 아시라고 재밌으려고 풍자를 했대. 보면서 짜증이 나는데 장롱에 쌓아둔 6억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프레카드를 당 차원에서 걸었어. 네, 주진우가 어쨌든 울컥하면서 이게 내 청문회야. 그러면은 진짜 저를 고발하세요. 고발을 할 거야. 네. 당연히 할 거야. 네.